예, 오늘 다루는 주제는 환경 문제인데요. 첫 번째 주제로 정말 이 환경 문제 또는 생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심각한 것인가 이 문제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죠. 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코로나19가 처음은 아니죠. 예전에 역사를 보면 홍역, 콜레라, 중세시대 페스트, 스페인 독감 등등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창궐을 했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유럽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 페스트, 흑사병이라 그러죠. 그 당시 유럽의 인구 한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얘기를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한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는 게 굉장한 피해였죠. 1918년에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은 그냥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지만 기원에 대해서는 스페인은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가장 유력한 설은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스페인 독감으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1918년인데 우리나라에도 이 독감이 그대로 들어와서 700만 명이 감염이 되고 14만 명이나 죽었다고 조선총독부의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굉장히 많은 전염병들이 계속 창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변종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공습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0세기에 들어와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공통점이 있다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원래 동물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오면서 인간에게 치명상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유명해진 영화 하나 있죠. 컨테이지언이라는 영화. 이게 2011년에 개봉이 된 건데요. 그 영화를 보면 박쥐가 인간 세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박쥐의 똥을 돼지가 섭취를 했는데 그 똥 안에 바이러스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돼지로 갔고 그 돼지를 요리사가 잡아서 돼지 요리를 한 거죠. 그러다가 그 요리사의 손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습니다. 그 감염된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그 방문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다가 이게 전파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영화였는데요. 여기에서 영화지긴 하지만 요거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바이러스 전파 경로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죠. 이거는 뭐냐면 동물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로 옮겨왔다. 근데 동물에 있을 때는 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인간으로 들어오면서 인간은 이걸 견뎌낼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였던 거죠. 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진 거는 박쥐에게 원래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 이게 중간 숙주라 그러는데요. 사양 고양이에 옮겨진 뒤에 사람에게 전파됐다고 알려졌고요. 메르스도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박쥐로부터 출현됐는데 무엇을 통해서 전달이 됐죠? 낙타. 그렇죠? 낙타가 중간 숙주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로 전파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에게 같이 있는 건데 동물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람에게 올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세기에 발생한 전염병의 70% 이상이 이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듀크 대학에 그 펑가우 교수가 이끄는 팀은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닌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박쥐에서부터 출현해서 중간 숙주인 이제 천상갑이라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동물인데요. 천상갑을 거쳐서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라고 지금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거는 좀 더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동물에게 있던 것이 중간 숙주를 통해서 사람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동물에게 있던 것이 사람에게 전파되었을까라는 거죠. 이것도 그 컨테이전 영화를 보면 단서가 나오거든요. 그 단서는 뭐냐면 박쥐가 원래 숲속에서 자기네들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숲을 인간이 개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개발을 하다 보니까 박쥐가 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계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이게 되니까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침범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국 엑스터 대학의 연구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 주된 원인은 인간의 욕심을 위한 산림의 벌채, 그리고 도시화, 그 다음에 농지 면적의 증가와 같은 이 토지 사용의 변화가
주된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19도 수그러들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바람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예견을 하죠. 코로나19를 우리가 잡는다 해도 곧이어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고 발생 주기가 점점 빨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러스 창궐하는 그 배경에는 우리가 파괴한 그 자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파괴했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역소를 받는 이야기들은 뭐 이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이 참 많이 파괴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가 대기가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됐죠.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든지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때문에 공기가 많이 오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오게 되냐면 대기 오염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좀 빨리 죽게 되는 이걸 조기 사망자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조기 사망자가 2018년에 16,100명을 헤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맑았으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공기가 나빠지면서 그로 인해서 일찍 죽게 된다는 사람이 16,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중국은 어마어마해요. 역시 대륙이라 그런지 2017년 통계가 124만 명. 중국의 공기가 워낙 나쁘다고 소문나 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대기 오염으로 전 세계 인구의 평균 수명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5억을 헤아리는데 평균 수명이 약 1.8년 정도 단축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8년이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최고인데요. 담배는 1.6년을 단축시킵니다. 술은 11달. 75억 인구의 평균 수명을 11달을 단축시켜요.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건 4.5달밖에 단축을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대기오염은 1.8년,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압도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또 다른 오염은 이제 수질 오염인데요. 수질 오염은 호수나 강이나 바다나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쓰다가 버리는 그 생활하수 같은 거, 그다음에 공장 폐수, 또는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이 기름 오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그 해양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전 세계에서 1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좀 어떤 면에서 좀 혜택받은 나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년에 약 150만 명이 오염된 물을 섭취하는 것 때문에 죽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1년에 150만 명이 죽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예상 못하는 질병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어류는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환경의 문제는 산림의 파괴입니다.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산을 계속 헐어버리고 있는 거죠. 허무는 거인가요? 땔감을 쓰기 위해서 뭐 벌목을 한다든지 또는 목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농지로 전용하기 위해서 산을 갈아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매년 없어지는 산지가 우리 남한 면적의 절반 정도 돼요. 1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1년에 그 정도의 산림이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점점 이제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원래 산에서부터 나무를 통해서 지구에 산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환경 문제는 생물종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사는 생물종을 한 1천만 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식지가 계속 파괴되면서 매일 3종, 그럼 1년에 한 1000종 가까이가 멸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100만 종, 한 10% 정도 되는 그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생물이 멸종하면 생태계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서 먼 어떤 생물종이라도 그게 멸종당하게 되면
이게 나비효과 따라서 쭉 와서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환경 문제는 쓰레기죠. 맞아요. 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참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이 많은 쓰레기 도대체 어디로 가나,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약 43만 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요. 43만 톤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하루에 1인당 배출하는 쓰레기가 하루에 한 1kg 정도를 배출한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럼 1년에 얼마입니까? 한 350kg.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년에 350kg 정도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개인이 배출하는 것도 있지만 산업 폐기물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이런 통계가 나온 거지만 어떻든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쓰레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플라스틱 쓰레기죠. 그렇죠? 플라스틱 또는 미세 플라스틱인데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쓰레기만 배출하는 것이 연간 230만 톤입니다. 그래서 1인당 1년에 45k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펫병 같은 거가 가볍잖아요. 이게 이것만 모아서 45kg라고 한다면 이게 뭐 여러분 집을 가득 채워도 될 만큼의 양일 겁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육지도 다 오염이 되고 있고 요즘 나오는 얘기는 바다까지 오염이 되어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라든지 거북이라든지 이런 생물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기후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학자들의 예상은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평균 약 5도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5도, 그러니까 평균 5도니까요. 우리가 여름 날씨가 지금 더우면 한 35도 되잖아요. 2100년쯤 지나면 40도쯤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살죠? 이렇게 되면서 겨울도 점점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북극의 빙하가 감소되고 있죠.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되면 바다의 그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면 저지대가 침수가 되겠죠. 육지가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태계 균형이 깨지면서 홍수와 태풍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죠. 그리고 예측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산불이 발생하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요. 동식물들도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서 멸종하는 동식물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이제 매년 열사병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한 25만 명 이상을 헤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열사병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기후가 변화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각종 질병들이 창궐할 가능성이 굉장히 급속도로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단체인 건 어떤 예를 드냐면 북극 빙하 속에는 수백만 년 동안 갇혀있는 각종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숨겨져 있다 그래요. 그게 지구가 빙하기를 거치면서 그냥 같이 갇혀버린 거죠. 근데 이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되죠? 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물체에게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또는 어딘가 숨겨져 있는 바이러스가 100만 종 이상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을 때 우리가 단순히 해수면 상승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가만 지난 봄 3, 4, 5월을 이렇게 보면 좋은 점도 한 가지 있었어요. 뭔지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하늘이 맑아진 거를 볼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공정이 멈추고 우리나라도 이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동차 매연가스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염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 과학저널 네이처 기후변화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17%나 줄었다 그래요. 이거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에 미세먼지 농도가 작년에 39 미크로그램에서
21로 절반 정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줄었으니까 우리가 딱 느끼는 거죠. 아, 공기가 참 맑아졌구나. 그래서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졌던 거,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건 제 기억에는 3, 40년 전만 해도 누릴 수 있었던 이런 모습인데 참 오랜만에 짧은 기간이지만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뭘 얘기해 준 거죠?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잠시 코로나19로 대기가 좋아졌지만 이게 그렇게 오래 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매년 지구 종말의 날 시계라는 것을 통해서 지구의 생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이렇게 측정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핵전쟁 위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얼마나 남아있나, 얼마 지나면 지구가 멸망할 것인가 이렇게 쟀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기후변화라든지 사이버 공격, 페이크 뉴스 이런 것들도 이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작년에 2019년에 이 지구 멸망의 시기가 23시 58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올해 2020년에는 23시 58분 20초. 20초가 더 당겨져 버렸어요. 이제 지구의 생존에 남은 시간은 100초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어떤 전환이 있지 않으면 지구는 점점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환경, 이 생태가 얼마나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